안녕하십니까. 중앙법의학센터 이한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법의관 4명과 함께 시신에 대한 부검 그리고 그 개인 식별에 대해서 총괄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의혹이 있으실 줄 알고요. 또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사인 규명에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저희가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부패 시신이더라도 어느 정도 사인 규명이 가능한 건이 있고요. 본 유병원 씨로 추정되는 유병원 씨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조직의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인 규명을 위한 어떤 실마리들, 하나의 꼬투리들이 전혀 관찰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인 불명이라고 일단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혹 중에 하나가 1차 부검의 시신과 2차 부검의 시신이 다른 분이 아닐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에 의한 개인 식별에 대해서도 그 유전자 자체를 믿을 수 없다라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의인류학적 혹은 법치학적으로 여러 가지 개인 식별을 시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법치학적으로요. 1차 부검 당시에 상악골에 금 이빨 2개, 이쪽에 4개, 그리고 2차 부검 당시에 똑같은 형태의 금 크라운이라고 하죠. 금이를 씌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악에도 마찬가지로 좌우 2개씩의 금 취향을 볼 수가 있고요. 두개골에서의 그 특징입니다. 이 두개골의 이 접합부의 그 형태, 그 접합된 형태가 1차 부검 당시에 발견했던 소견과 2차 부검 때 발견했던 소견이 동일합니다. 네, 동일한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마찬가지 좌우 그 축두골의 형태도 1차 부검 당시와 2차 부검 당시와 아주 동일한 형태로 보입니다. 즉, 이 두개골은 1차 부검 시와 2차 부검 시는 동일입니다.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되겠고요. 또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 1차 부검 당시에 오른쪽 넙다리뼈에서 넙다리뼈의 일부를 채취를 했고요. 그거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채취된 넙다리뼈인데요. 저희들이 2차 부검 당시 MDCT를 통해서 보면 넙다리뼈에 골절이 아니라 일부 채취되면서 약간의 결손이 있는 부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차 부검 시신과 2차 부검 시신은 동일입니다. 이에 대한 의혹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사자는 유병원 씨가 맞는가 하는 측면에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다음. 예, 이게 이제 법치의학적 비교 감정인데요. 이게 가족들이 얘기했던 크라운 씌운 자리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브릿지입니다. 4개가 한 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서 금이를 씌운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상아질이 씌워진 치아인데 가족들은 요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 유병현 씨께서 과거 손에 손상을 입어서 왼쪽 인지의 마디 하나가 절단된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부검 당시에 왼손입니다. 여기 두 번째 손가락을 보시면은 이미 지문이 없고요. 손톱도 없으면 그렇게 절단된 흔적을 보고 저희들이 2차 부검 당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두 번째 매디의 마지막 뼈가 소실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전의 기록인데요. 유치소에서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 엄지손가락은 지문을 채취할 수 없었고요. 세 번째 손가락에서는 약간 휘어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다음. 저희가 검사했을 때 네 번째 손가락에서 약간 휘어있는 변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된 거는 지문 채취를 위해서
사후 손을 절단을 했고 그걸 따로 보관하는 바람에 이렇게 건조가 돼서 손의 형태가 변형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저희들이 복원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전부 복원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그리고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신장도 160cm 전후로 추정이 되고요. 다음. 네, 이제 유전자 분석 분야인데요. 요건 좀 지나가 주시고요. 네.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자, 고정해.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최소한의 어떤 조그만 실마리라도 있어서 그거로 사인을 규명할 수 있었으면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은 저희들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최초의 현장 사진입니다. 현장 사진.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이게 이제 1차 부검 당시 시신입니다. 너무 사진이 흉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시행한 2차 부검 당시의 시신의 형태입니다. 보시다시피 팔과 다리에는 근육들이 충분한 양의 근육과 피부들이 있고요. 1차 그 현장 사진과 1차 부검 그 시신을 보시면은 복부의 피부, 흉부의 피부도 전부 유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과 목에만 피부와 그 연조직이 전부 소실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법의학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은 그 파리를 비롯한 그런 곤충들의 침습에 의해서 연조직들이 소실되면서 오는 형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찬가지 약동물 검사에서 전부 음성으로 나왔고요. 사실 저희가 사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외상사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라든가 혹은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이 외상사의 가능성을 먼저 배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목에 어떤 힘이 가해지면서 죽는 질식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독사,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런 가능성들이 배제됐을 때 몸 안에 자기 질환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는 내인성 급사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많이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사망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체온사라든가 혹은 오랜 기간 도피에 의해서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큰 4개의 카테고리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음 이걸 한번 보시면서 직접 그 시신의 사진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NDCT를 이용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지금 두개골과 하악골 그리고 목입니다. 목은 가장 많이 연조직이 손실된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목이 두부와 체간부가 분리될 정도로 연조직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처음 저희들한테 의뢰됐을 때에는 경추 중 3개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됐고, 추후에 2개가 다시 현장에서 찾아서 의뢰가 돼서 경추는 1개만 없이 6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골절이라든가 혹은 어떤 얘기라든가 이런 흉기가 작용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세간에 많은 의혹이 있었던 목에 대한 어떤 강한 힘 작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목에서 볼 수 있는 뼈의 상태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저기 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에 이 상기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골들이 있습니다. 갑상연골이라는 거, 환연골, 그리고 설골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목에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지면서 목에 힘이 가해지고 거기서 질식사가 유발될 때 이런 아주 부드러운 연골들이 잘 파괴가 되는, 골절이 되거나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유병헌 씨의 경우 이 연골에서의 골절은 전혀 관찰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조직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목에 어떤 외력이 가해졌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논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식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단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돌려주시고요. 예. 이 뻘겋게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층인데요. 상당히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완전 백골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이분은 두부와 안면부 그리고 목만 백골화가 되었을 뿐 나머지 부위는 조직과 피부가 유지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두부, 흉부, 저희들이 전부 일일이 확인은 했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없어서 CT로 보여드립니다. 어디에도 골절이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분의 남아있는 연조직, 남아있는 부위, 남아있는 이 뼈에서는 골절 등 외력이 가해진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사진에서 보시면은 흉복부 또 머릿속의 장기들은 이미 모두 부패가 되고 또 그 구더기들에 의해서 소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내인성급사라는 진단을 위해서는 심장을 비롯한 중요 장기들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이미 모든 장기들이 유실된 상태,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사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신으로서 그래서 그 어떤 외력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추측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 목의 질식사의 가능성도 전혀 추측할 수가 없고, 내인성급사의 가능성도 추측할 수 없는, 즉 아무런 그 실마리가 없는 그런 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사인을 규명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이건 손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분이 만약에 5월 25일 날 최고 발견 당시가 그때이죠. 그 이후에 사망하셨다면은 과연 18일 발견 당시까지 17, 18일 만에 그런 상태로 두 안면부 혹은 경부가 완전히 백골화되는 부패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외국과 우리나라 혹은 어떤 연구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테네시 대학의 바디팜입니다. 여기서의 연구 과정 중에 나온 건데요. 다음. 예, 실험 시작 후에 플레이를 눌러 주십시오. 예, 그거 플레이 눌러주세요. 예. 바디팜에서 연구인데요. 시신을 노천에 방치한 후 열흘 만에 확인을 했을 때 구더기 증식에 의해서 거의 백골화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유병원 씨보다 더 심할 정도로 백골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저희 연구소의 그 자체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 부패 실험을 했는데요. 돼지를 이용해서 기온을 25도에서 32도 4일간 비가 내리는 날씨 7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2일째 부패가 시작이 되고 복부가 개방이 되고 여기 보시면 5일, 6일에 걸쳐서 백골화되는 뼈만 남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그 정도 기간 내에 이분이 이렇게 백골화가 되실 수 있느냐 하는 거, 백골화가 아니죠. 그 정도의 부패가 이루어질 수 있냐 하는 거는 저희 법의학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께서도 논단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될 거로 저는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약동물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